예, 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매터 1.21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매터 표준과 관련된 업계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터 표준 1.21에서 달라진 점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매터 스펙 및 코드 베이스를 업데이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인증을 받고 고객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그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장치, 이제 ICD 장치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강화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상호 운용성 테스트 시설을 개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터 스펙 및 코드 베이스 업데이트와 관련해서는 작년 그 10월 4일 날 매터 1.0 스펙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좀 급하게 이제 스펙이 나오다 보니까 뭐 버그도 있고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회사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터 코드를 좀 업데이트 했고요. 관련된 스펙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터 1.0 스펙에는 8가지 유형의 한 30가지 정도의 디바이스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디바이스,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해서 매터 스펙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자 혹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좀 제공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증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라는 겁니다.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얘를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테스트를 좀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 이제 테스트 대행기관,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고 인증을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먼저 그 인증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소개가 되지 않아서 저도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먼저 이제 그 테스트를 좀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더 빨리 테스트하고 인증 절차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인증 프로세스, 테스트 프로세스도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인 시험소가 지금 한 17군데 뭐 그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을 좀 자동화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받고, 그럼 이제 더 빨리 이제 제품을 그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표준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기능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그나마 조금 이제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쪽이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로 동작하는 장치, ICD라고 합니다. Intermittently Connected Device라고 해서 이따금 연결되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장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센서 같은 장치, 도어락 같은 장치처럼 어쩌다 한 번씩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들이 있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계속 꺼져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계속 켜져 있는 거, 이 같은 경우도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인터벌이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ICD 혹은 이제 슬리피 디바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의 뭐 배터리라든지 그 배터리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 뭐 기능이 들어갔다라든지, 아니면은 신호를 장시간 보내주지 않더라도 플랫폼에서 얘 죽은 거야 뭐야 어떤 거야, 보통 신호를 안 보내, 그 얼라이브 신호 같은 것들을 보내주잖아요. 나 살아있어, 그거 알려주는 신호들을 보내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벌을 길게 한다든지 해서 기기가 오랫동안 꺼져 있더라도 얘는 살아있어,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서 간혹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나 봅니다. 그렇게 이제 신호를 안 보내주니까 얘 지금 꺼져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에서 그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오동작, 오류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그 네 번째는 상호 운용성 테스트 시설, 인터오퍼러빌리티 테스팅 퍼실리티를 그 오리건주에 있는 그 포틀랜드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올해 이제 3월 달에 서울에서 이제 CSA 멤버 미팅이 있었었거든요. 거기에 나온 사진이고요. 뭐 건물은 보니까 이렇게 2층짜리 아주 작은 그닥 크지는 않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터를 지원하는 장치, 특히 이제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스레드 보드 라우터 같은 이제 약간 허브 기능을 하는 장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엔드 디바이스, 일반 사용자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업자라면 이게 그런 제품들하고 잘 연결되는지, 플랫폼하고 잘 연결되는지 좀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디바이스 사업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그런 컨트롤러, 스레드 보드 라우터 같은 장치들을 구비해 놓고 한번 연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삼성전자가 뭐 그 파트너스 어얼리 프로그램인가요? 어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지금 벌써 한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미리 삼성의 스마트띵스하고 한번 연동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예,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게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써보면은요, 저는 이제 굉장히 뭐 이제 그 메터 디바이스도 사서 테스트를 해보고, 뭐 멀티 어드민도 테스트를 해보고, 로컬 컨트롤도 테스트를 해보고, 다양한 걸 해봤는데요, 삼성의 스마트띵스가 제일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게 아마 다 그런 이제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 그거에 의한 상호 연동성 테스트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이제 오리건 주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미국 기업들이나 혹은 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나 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이 메터는 여기 보면은 이제 CS에 여기 제가 주소를 좀 찍어 놨었는데요.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요 이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메터 1.1 스펙에 대해서 링크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여기 1.1 3개 코어 스펙하고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뭐 등등 해서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DK가 있는데, 이것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GitHub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 뭐 개발 쪽은 잘 몰라서 그냥 이런 데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터 1.1 스펙이 나왔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그 약속한 대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내겠다라고 했는데 나왔는데요, 내용이 그닥 별로 없었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추가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지 않아서 뭐 여기 뭐 그닥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데 여기 이제 스테이션 IoT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뭐 나도 빅딜 뭐 대단치 않다 하면서 다음 릴리즈에서는 반드시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디바이스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번에도 이런 게 추가가 안 되면은 메터에 대한 관심사가 그냥 팍 꺾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이제 들리는 소식으로는 뭐 올 3월 달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외부 발표에서는 그 얘기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지만, 그 올해 3월하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4월, 9월였다가 5월, 10월로 또 이제 한 달씩 또 연장이 됐는데, 1.1 스펙, 1.2 스펙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1.2 스펙에서는 아마 생활 가전 쪽에 관련된 가전 디바이스가 일부가 포함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얘기가 안 됐지만 내년 초 정도에 좀 이제 생활 가전 쪽에 라인업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요게 아마 가을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작년 11월 3일 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메터 론치 이벤트가 개최가 될 때 이렇게 1.0 스펙 발표했고요. 대상 디바이스들 소개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1년에 2번씩 업데이트를 치겠다,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저렇게 메터 1.0 스펙이 발표된 이후에 5월 초까지 이 스펙은 18,000회 정도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하고요. 인증받은 디바이스는 1135개 정도가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5월 15일 날 체크를 해보니까 1141개였는데 뭐 그 전에 아마 이걸 정리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신규 회원사는 60여 개가 추가가 돼서 대략 한 지금 550개 정도 회원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월 1일 날 저희 전자신문하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뭐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메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 1000개가 넘는다. 그런데 그 중에 한 80%가 중국 제품이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었고요. 하반기에 이제 메터 1.1이 나오고 그러면 메터 1.1이 나오면서 좀 이제 그때는 대상이 좀 확대가 될 줄 알았었죠. 그리고 또 이제 메터 1.0 기반의 인증받은 제품들이 막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스마트홈 표준 경쟁이 좀 본격화가 되리다. 그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솔직히 좀 기사라서 그랬고요. 아마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가전이 일단은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가전이 등장한다라고 해서 스마트홈 시장이 팍 바뀌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액세서리하고 뭐 스마트 가전하고 연동해서 쓸 일도 그닥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전 회사들이 참여를 하면서 떠들어 줘야지만이 스마트홈이 좀 더 커질 거다, 활성화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요번에 한 4월 달이었나요? 그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지능형 IoT 실증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홈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개, 1년에 아마 3년 동안에 9억씩 지원해 주나 그럴 거예요. 컨소시엄 하나당 9억씩 지원해 줘서 2개 컨소시엄을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 HT 컨소시엄하고 코맥스 컨소시엄인가요? 둘 다 월패드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그 두 회사가 이제 건설사,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들 하나씩을 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 사업이 아마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좀 자료가 확보가 되는 대로 나중에 한번 또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몇 그 메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좀 여러 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스마트띵스 스테이션이고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돼서 지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 갤럭시 S23 사시면 이걸 이렇게 경품으로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지금 뭐 거의 한 4만원, 5만원, 또 간혹 싸게 나오는 거는 3만 한 5천 원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사서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 컨트롤러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얘는 또 스레드까지 지원하니까 스레드 보더 라우터 역할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애플이 2세대 홈팟을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이 한 $50 정도, 한 6, 7만 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기존 거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 사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엊그저께 뉴스인데요. 삼성의 이제 비스포크 패밀리 허브 플러스라고 해서 가격이 $5,000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650 정도 될 것 같은데 $5,000짜리 냉장고가 이제 출시가 되나 봅니다. 여기 기존에는 한 23인치, 25인치 정도 FHD 디스플레이가 있었었는데 얘가 32인치짜리로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메터 컨트롤러가.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거 뭐 메터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거 냉장고 사지는 않을 거고요. 냉장고 사신 분들은 얘를 이용해서도 컨트롤링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데 뭐 이건 뭐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이제 TV나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이미 메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TP-링크 같은 회사는 벌써 그 타포 플러그, 그 다음에 카사 플러그를 메터 인증하는 인증받은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요 이제 타포 제품을 사서 쓰고 있는데 얘는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밖에 안 되고요. 얘는 그 에너지 사용량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메터에는 아직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기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다음에
그 표준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나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만약에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쓰려면은 이 TP-Link에 별도의 앱을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메로스라는 데서도 플러그를 출시를 했는데, 그리고 뭐 여기 이브 시스템에서도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 다 미국향입니다. 120V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사다가 이제 120V 도란스에다 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이제 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독일 기업이죠. 그 다음에 온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220V짜리 이 플러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여기 뭐 타포나 여기 TP-Link나 메로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불 정도, 뭐 대신에 이제 얘네들은 번들을 팝니다. 여러 개를 팔아서 개당 20달러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개당 한 40달러 정도 되나? 좀 비쌉니다. 플러그 하나에 막 5, 6만 원 주고 사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주저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음에 뭐 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라이트 프로 S20 게이트웨이를 펌업을 통해서 메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S 2023에서 이제 소개가 된 제품인데, 저번에 서울 미팅 때도 한번 이 제품 직접 봤습니다. 이라이트 큐브라는 거, 메터를 지원하는 이제 조명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사실 여기에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메터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메터 표준 보니까 조명 제품이 라인업 그 대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통신하는 모듈 장치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별 모듈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제 전부 6개까지 연결돼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듈 하나하나가 가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5, 6만 원 정도 했나? 그래서 이제 풀로 하려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비라는 회사가 이 스트립 조명을 이제 메터를 지원하는 제품을 이제 최근에 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놀라운 거는 고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랬었거든요. 우리 이거 메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우리 메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메터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했던 기업이 그냥 냈습니다. 뭐 페인트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 AI 도트라고 하는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그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뭐죠 메터 스마트 램프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얘네들을 무조건 4개만 판매를 묶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역시 120V 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이제 시그니파이의 위즈 램프, 시그니파이의 위즈 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포터블 램프, 뭐 이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그냥 껴서 쓰는 거고, 포터블 램프는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아마 여기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쓰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그런 건데, 얘네들도 이제 메터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들은 이미 출시가 됐던 제품들이고요. 출시가 됐던 제품들의 펌업을 통해서 이제 메터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그 메터 1.1 스펙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최근에 출시된 메터 지원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뭐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메터 서울 총회에 대한 얘기, 그것도 영상들도 많이 찍어 놨거든요. 뭐 그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5월 초에 그 구글이었죠. 구글 I/O 2023. 그 다음에 이제 6월 초에 5일부터 9일까지인가 WWDC 2023 애플에서 하는 개발자 행사가 있고,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업이 있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스마트홈하고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 뭐 그냥 힌트를 좀 드리면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구글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그 뭐죠?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은 아이폰을 스마트홈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얘네들이 스마트홈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 전면에 내세웠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